이번에는 섹션 02번 전기 저항, 전기 회로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저항의 해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ohm의 법칙입니다. 자, 이 ohm의 법칙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ohm의 법칙을 설명하면은 항상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자분들도. 제가 ohm의 법칙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ohm의 법칙을 대부분 뭐로 기억을 좀 하고 계시냐면은 V는 IR 요거로 ohm의 법칙을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닌데 실제 우리 이 전기 이론에서의 ohm의 법칙의 정의는 뭐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전류의 크기가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 요게 ohm의 법칙의 그 정의예요. 이론적인 정의는. 그래서 우리는 이 V는 IR은 사실은 막 틀리진 않는데 이 원칙적인 정의에는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원칙적인 정의는 뭐라는 거예요? 전류의 크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해. 이게 원칙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적인 정의를 그대로 공식으로 적어보면은 뭐예요? 전류의 크기, 전류는이에요. 전류 I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해. 자, 비례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분자 쪽에 있어야 돼요. 분자 쪽에. 그래서 분자 쪽에 전압 V가 있어야 되고 저항은요. 반비례니까 분모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류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 전압의 비례, ohm의 법칙의 원론적인 이론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I는 R분의 V에서 파생돼서 자리를 바꾸니까 나오는 공식이 저항 R은 I분의 V다가 있고요. 전압 V는 IR이다. 요게 이 전류, ohm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ohm의 법칙은 V는 RI야 이렇게 외우고 계신 거는 조금 잘못된, 틀리진 않는데 여기서 원하는 내용은 아니다. 여기서 원하는 내용은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해. 이게 ohm의 법칙에서 원하는 정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바로 저항의 좁속들이 나오는데 이 저항의 좁속에는요. 저항의 직렬 접속이 있어요. 저항의 직렬 접속. 그래서 저항의 직렬 접속을 먼저 살펴보면은 저항의 직렬 접속은요. 저항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직렬 접속이에요. 저항을 일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저항을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일자로 연결시켜 놓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저항의 직렬 접속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근데 저항을 직렬로 접속을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나서 이렇게 전압을 걸어놨어요. 전압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직류 회로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압이 무슨 전원이에요? 직류 전원이에요. 직류 전원. 이 직류 전원으로 나오는데 이 직류 전원의 특징은 보시면은 막대기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막대 긴 쪽을 플러스 쪽으로 보고 있고 막대가 짧은 쪽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 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온압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흘러야 돼요?
전류가 흘러야 돼 라는 거. 이게 이제 직렬 접속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는데 이 직렬 접속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몇 가지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냐? 총 5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합성 저항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 라는 거를 물어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동일 저항 여러 개를 직렬로 접속할 때는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해를 물어볼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V1과 V2를 구해봐 라는 거를 물어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전압 분배의 법칙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렬 접속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5가지예요. 그럼 이제 이 5가지를 각각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바로 저항의 합성, 직렬 접속의 합성 저항이에요. 지금 이 직렬 접속을 보시면은 저항이 2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저항 2개를 R로는 2옴이라는 저항값이 있다 하겠고요. R2에는 제가 3옴이라는 저항값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개의 저항값을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합성해봐라는 거예요. 2개인데 이 2개를 뭐예요? 하나로 합쳐봐. 그게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일 때 이제 하나로 합쳐봤는데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합성 저항 R 토탈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저항은 저는 R이라고 썼고, 저항이니까 R이라고 썼고, 여기에 제가 T라고 썼는데 이 T는 토탈, 합의 토탈의 T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R 토탈은 어떻게 되냐? 저항의 합은 어떻게 돼? 이거예요. 근데 직렬 접속일 때는 이 저항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2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R1 더하기 R2야. 이러면은 저항이 합성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R온을 얼마를 줬어요? R온 값에 2옴을 준다 했고, R2 값에 3옴을 준다 했으니까 2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저항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5옴이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지금 봤을 때 개별 저항은 2옴과 3옴이었는데 이 2개를 합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5옴이 됐어요. 5옴이. 이 2개를 합치니까 5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값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래서 이 직렬일 때는 저항을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저항값이 커진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저항에서의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건데, 이 방법은 저항이 2개일 때 써주면은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의 합성 저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은 저항이 2개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항을 R3라는 저항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R로는 똑같이 아까 제가 2옴, R로는 2옴, R2는 3옴, R3는 5옴이야 하고 이렇게 5옴으로 줘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R온 값과 R2 값과 R3의 값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죠. 바로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저항이야. 다른 저항. 저항값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항값이. 근데 이 저항값이 다른데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은 3개부터죠. 그래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3개니까 3개 이상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R 토탈을 구할 건데 저항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직렬일 때는 사실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기가 쉬워요. 왜? 다 더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저항값이어도 저항 1번 저항과 2번 저항과 3번 저항을 더해주면 돼요. 저항이 5개다. 5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렬일 때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R5는 아까 2옴이라 했었고 R2는 3옴이라 했었고 R3는 5옴이라 했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10옴이 나와. 이게 바로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야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러면은 2번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라는 거 합성 저항을 구해봐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3번째는요. 동일 저항. 동일 저항 여러 개를 직렬 접속할 때 합성 저항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저항을 여러 개를 접속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저항을. 그러면 지금 아까 R1을 3옴이라고 볼게요. R2를 3옴이라고 볼게요. 요러면은 뭐예요? 동일 저항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직렬 접속일 때는 뭐였어요?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3 더하기 3이잖아. 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동일 저항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저항이 0.2옴 10개를 직렬 접속했다. 이때 합성 저항은 하고 물어보아요. 요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2개를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0.2, 10번 더하면 나오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동일 저항이 여러 개일 때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우리가 저항값은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값이 커져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뭘 해줄 거냐? 개수에다가 저항값을 곱해줘. 그래야지 값이 커질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2를 10번 더해도 되지만은 개수에다가 저항값을 곱해줘. 그러면은 저항값이 합성 저항값이 나올 거야 라는 거 요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얘도 뭐 해주면 돼요? 3옴짜리 2개니까 2개 곱하기 3 요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째는 동일 저항 똑같은 저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해 라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요. V1과 V2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V1과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조금 살펴야 되냐?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일정한 게 하나 있어요. 일정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저항값은 2개 합쳐면 저항값이 일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전압값도 일정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이 R온에 흐르는 전류를 I온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R2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해보죠.
근데 이 전체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정해라는 거예요. 일정해. 그래서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냐? 전류가 일정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전류가 일정해. 그래서 전체 전류 I나 R온에 흐르는 I1이나 R2에 흐르는 I2가 똑같아. 일정해. 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V1과 V2를 구하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V1과 V2는 뭐냐면은 이 R온에 걸리는 전압 V1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 R2에 걸리는 전압 V2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간단하게. 자,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할게요. 우리 집에 저온 건전지가 하나 있어요. 이 건전지 가지고 우리가 기구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기구를 연결을 할 건데 건전지 갖고 우리 예전에 직렬로 꼬마전구 2개를 연결해 봤잖아요. 그 꼬마전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꼬마전구 하나를 연결했고 또 그 옆에 꼬마전구 하나를 또 연결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밝아요? 모르죠? 근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전체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 전압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전체 전압을 10V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요. R호는 2ohm이라고 해보고 R2는 3ohm이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2ohm과 3ohm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체 전압은 10V고 R온에는 2ohm의 저항이 R2에는 3ohm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이 저항을 전구라고 봐요. 꼬마 전구 1번. 1번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고 2번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야? 결국에는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눠줘야 돼요? 이 전체 전압에서 얘들한테 각각 전압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각각 전압을 나눠줄 때 이 전체 전압보다 큰 전압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주는 게 10인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10에서 얘가 전체를 10 받으면 얘는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압을 나눠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전압이 10V일 때 이 R온의 저항에는 얼마의 전압을 나눠받고 이 R2의 전압에는 얼마를 나눠주냐 그걸 구해보라는 게 결국에는 V1과 V2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V1과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I부터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전류 I 한번 구해볼까요? 전류 I는 우리 어떻게 구했었어요? 전류 I는 R분의 V야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전압 V를 구해볼게요. 전류 ohm의 법칙 I는 R분의 V를 이용해서 그러면 전압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압 V는 I R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나왔네요. V는 뭐예요? 전체 전압이에요. 전체 전압. 그러면 전체 전압 V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전류에다가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을 곱해주면은 전체 전압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전체 전압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1번 전압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2번 전압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1번 전압과 2번 전압을. 그러면은 자, 근데 제가 이 전체 전압을 구하는 걸 알면은 1번 전압과 2번 전압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전체는 전체 전류에다가 전체 저항이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뭐 구하고 싶어요? 1번 전압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1번 전류에다가 1번 저항을 곱해주면은 전체 전류인 거예요. 1번 전류인 거예요. 2번 전압도 어떻게 하면 돼요? 2번 전류에다가 2번 저항을 곱해주면은 2번 전압이 되는 거예요. 1번 전압은 1번 전류와 1번 저항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2번 전압은 2번 전류와 2번 저항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뭐가 일정했어요? 전류가 일정했어요. 전류가.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이 I나 I1이나 I2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IR1이라고 썼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IR1이라고 쓸 수 있어요. I1, R1을 IR1을. 왜? I나 I1이 같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IR2라고 썼는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R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I2나 I나 같은 거니까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I1, R1은 뭐예요? IR1하고 같아. I2, R2는 IR2하고도 같다. 왜요? 전류가 일정하니까 이 I가 I1, I2랑 같으니까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아예 V온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 V온을 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어진 거에 전류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전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전류를 한번 알아보죠. 자,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류 I는 R분의 V로 구한대요. 그러면 이제 R분의 V인데 여기서 R은 뭐였어요?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저항을 2옴과 3옴이 직렬 연결이니까 합성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 이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전압. 전압도 무슨 전압이에요? 전체 전압이요. 전체 전압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1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10, 5분의 10. 요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값은 얼마의 전류값이 나와요? 여기에 2A라는 전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2A라는 전체 전류값이 나왔으면은 이 I온도 얼마라고요? 2A. I2에 흐르는 전류값도 얼마라고요? 2A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V5는 2 곱하기 R온 2. V2는 전류 I 2 곱하기 저항 3. 그래서 얼마 나와요? V5는 4V. V2는요 6V.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뭐예요? 4 더하기 6은 10 전체 전압. 그래서 이 각각의 전압은 전체 전압을 넘을 수가 없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얼마씩 나눠 갔냐 요거를 구하는 게 바로 V1과 V2를 구해봐 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다음은 전하 분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전하 분배의 법칙도 결국에는 뭐냐면요. V1과 똑같이 V2를 구하는 거예요. V1과 V2. 그러면 이거 아까 4번에 했던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4번은 전류를 이용해서 구했던 거잖아요. 전류가 없으면 못 구했죠. 근데 이 전하 분배의 법칙은요. 저항과 전체 전압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저항과 전체 전압만 가지고 우리 구해보자 라는 게 전압 분배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4번에서 똑같이 조건은 똑같아야겠죠. 아까 우리 4번에서 저항 R호는 2옴이라고 줬었고 R2는 3옴이라고 제가 예시를 했었고 전체 전압은 제가 10V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V1과 V2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V1과 V2는 뭐는 필요 없다고요? 전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은. 4번 방법은 전류가 필요했고 5번 방법은 전류가 없었을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전류가 안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V1과 V2를 한번 구해보자입니다. 자, 기본 틀은 V1과 V2가 기본 틀은 똑같아요. 항상 전압 분배 법칙은요. 저항 R1과 R2를 먼저 더해주고요. 이거 분해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들어온 거 일단 놔두고 곱하기 전체 전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R2, V2 역시 똑같아요. R1과 R2는 더해주고 어떤 게 들어올 건데 이 들어온 거는 이따 설명하고 여기에 전체 전압 V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 분자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뭐만 이용한다고요? 전압 분배 법칙은 저항과 전체 전압만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만 들어가야 돼요? 이미 전체 전압은 들어갔으니까 저항이 들어가야 돼, 저항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저항이 들어갈 거냐 그거를 봐주셔야 되는데 이 어떤 저항이 들어갈 거냐를 보기 위해서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ohm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ohm의 법칙에서 전류 I는 R분의 V였어요. 여기서 전압 V는 어떻게 구했어요? 전압 V는 전류와 저항을 곱해주는 관계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전압과 저항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지금 이거 분자만 2개 있는 거죠. 분자만 2개 있으니까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아, 그러면은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구나. 이게 여기에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 V1을 구하고 싶잖아요. 저항과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관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와 똑같은 저항값이 나와야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 V2니까 여기가 R2가 나와야 돼요. 왜요? 비례관계니까. 저항과 전압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구하고 싶은 숫자와 같은 저항값이 들어가야 된다.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가 직렬 접속에서 5가지 나오는 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은 이번에는 자, 직렬 접속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항의 병렬 접속이 있습니다. 자, 이 저항의 병렬 접속은요. 저항이 마주복에 연결되면은 저항의 병렬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이 저항 2개를 마주복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저항의 병렬 접속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렬 접속처럼 전압이 있어야 되고 전류도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저항의 병렬 접속이고요. 마찬가지 저항의 병렬 접속도 똑같이 5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로는 병렬 접속일 때의 합성 저항을 구해봐. 이걸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의 합성 저항을 구해봐 라고 물어볼 거고 세 번째는
동일 저항 여러 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저항을 구해봐를 물어볼 거고, 네 번째로는 전류 I온과 I2를 구해봐라고 물어볼 거고, 다섯 번째로는 전류 분배의 법칙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들을 각각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첫 번째, 병렬 접속의 합성 저항을 구해봐요 라는 문제입니다. 얘는요, 대부분 저항이 2개일 때 쓰면 좋은 방법입니다. 얘는 저항이 2개일 때 쓰면 좀 편한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저항의 병렬 접속도 저항값이 여러분 숫자는 안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얘를 2옴, 얘를 3옴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R는 2옴, R2는 3옴이라고 직렬처럼 똑같이 볼게요. 자, 그럴 때 이때 병렬의 합성 저항을 물어봤어요. 자, 병렬의 합성 저항은 마찬가지 저항의 합이니까 RT는 토탈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냥 우리가 직렬일 때는 합성 저항 쉬웠어요. 뭐 했으면 됐으니까요? 더하기만 하면 됐었으니까. 근데 병렬은 그거보다 살짝은 복잡해요. 뭘 해줘야 되냐면요, R1과 R2는 더해주시고요. 이거 분해 R1과 R2를 곱한 거하고 곱한 거에다가 더한 거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R1, R2,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다. 요래야지 합성 저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R 토탈을 한번 해보죠. R1은 얼마였어요? 2. R2는 3.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이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5분의 6이야. 1.25옴이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 저항의 병렬 접속의 특성이 나와요. 개개인의 저항은 2옴이었고 3옴이었어요. 근데 두 개를 합쳤더니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 개 합쳤더니 1.25옴이 됐어요. 1.25옴. 어떻게 됐어요? 저항값? 적어졌죠? 그래서 병렬 접속은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적어진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은 두 번째, 병렬 접속에서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해봐야 해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과 2가지 방법이야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공식으로만 기억해 주세요. 공식으로만. 자, 공식으로만 기억해주고 이거는 잘 안 써먹어요. 근데 공식으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식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R 토탈은,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은 기준이 되는 저항에다가 각각 상대방의 저항을 각 한 번씩만 곱해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 R1을 기준으로 R1과 R2를 한번 곱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더하기 R1을 기준으로 R3하고도 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R4가 있으면 R4, 4개면 R4도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R4는 없고 지금 3개만 볼 거니까 R3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R1을 기준으로는 다 곱했어요. 이번엔 또 뭘 기준으로 곱하는 거예요? R2를 기준으로 곱하는 거예요.
근데 R2를 기준으로 R1과 R2는 이미 곱해졌으니까 곱할 필요 없고 그럼 뭐만 곱해주면 돼요? R2와 R3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R2와 R3를 곱해줘. 이거분의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요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저항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공식으로만 그냥 기억을 해달라고 한 거고 두 번째 방법은요. 공식으로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 저항의 병렬 접속할 때 계산해봐. 3개 이상일 때 계산해봐. 라고 나오면은 요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냐. 우리 앞에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 배웠었죠. 컨덕턴스 G는 뭐였어요? 컨덕턴스 G는 저항분의 1이었어요.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먼저 저항이 몇 개가 주어지든지 병렬 접속일 때는 그 저항들을 컨덕턴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항이 3개라고 했을 때 R 토탈은 R1분의 1로 컨덕턴스 G1이 되겠죠. R1분의 1은 G1이 되는 거죠. G1으로 만들어 주고요. 더하기 R2분의 1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항분의 1이니까 G2가 되겠죠. 컨덕턴스니까. 세 번째 R3분의 1이에요. R분의 1은 뭐였어요? G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3분의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G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R1분의 1은 G1, R2분의 1은 G2, R3분의 1은 G3. 그러면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는 결국엔 뭐가 돼요? 전체 컨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컨덕턴스는 R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G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이 다 더해지는 게 뭐라고요? G예요, G. 그러면 이 G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분의 1을 해줘. 그러면 뭐예요? 저항을 구할 수 있어. 요게 바로 두 번째 방법.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에서의 이제 세 번째는요. 동일 저항 여러 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저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저항은 병렬 접속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이 계속해서 감소한다 했어요. 그러면 저항이 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저항일 때 R 토탈은 개수분의 저항값을 나눠주면은 저항값이 계속해서 감소가 된다. 그래서 똑같은 저항, 뭐 0.25짜리가 10개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개에다가 0.25짜리야 라는 거를 계산해주면 된다. 동일 저항일 때. 똑같은 저항일 때는 n분의 r이야 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항의 병렬 분석에서 네 번째는 I1과 I2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I1과 I2를 구하기 전에 병렬 접속에서도 일정한 게 있어요. 자, 뭐가 일정하냐?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전압 V1, V2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뭐가 많이 나와요? 바로 I1, I2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이 I1, I2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줘보자라는 거예요.
이 R온에는 이옴이라고 주겠고요. R2에는 삼옴이라 주겠고요. 전체 전류 I는 10A가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I1, I2를 구하라는 건데, 이 I1, I2를 구하는 거는 첫 번째, 먼저 우리 옴의 법칙, 전류 I는 R분의 V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I1을 구하래요. 자, I1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에요. 이 틀을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1번을 구하고 싶으니까 뭐 하면 돼요? 1번 저항에다가 1번 전압을 나눠주면 되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렬 접속일 때는 어떻다고요? 전압이 일정하대요. 이 V나 여기에 걸리는 V1이나 여기에 걸리는 V2나 똑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R온분의 V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V1나 V1이나 똑같으니까. 두 번째로 전류 I2는 마찬가지 어떻게 해주면 돼요? R2분의 V2로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V2나 V나 뭐라고요? 같은 거야. 그래서 R2분의 V야. 요렇게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전압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아, 전압 안 주어졌어요. 그럼 전압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 전압 V는 어떻게 구해요? R로 구해요. 전체 전류 얼마예요? 10이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R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이제 R 해야 돼요. R은 2옴과 3옴이 병렬 접속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하니까 얼마였어요? 1.2였어요. 이러면은 전압 얼마 나와요? 12V 나와요. 아, 그럼 우리 전압 12V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해보자라는 거예요. I1은 R온이니까 2분의 12 해주면은 6이 나오고, I2는 3분의 12 하니까 4가 나오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전류를 구하는 거. 근데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전압이 얼마야? 전압이 안 주어졌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압을 구해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 I1, I2를 구하는 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 전류 분배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 이 전류 분배의 법칙은요, 전체 전류와 저항만 이용하는 게 전류 분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여기에 R온은 2옴이라고 주어졌고 R2는 3옴이라고 주어졌고 전류는 아까 제가 10A야 라고 주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게 전류 분배의 법칙이에요. 근데 전류 분배의 법칙도요, 기본 틀은 아까 전압 분배의 법칙과 똑같아요. I1은 I2는 자, 어떻게 해요? 저항 2개를 더해주고 여기에 전체 전류를 곱해 줄 거야.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I2도 저항 2개를 더해주고 여기에 전체 전류를 곱해 줄 거야. 이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떠한 저항이 들어올 거냐 이건데, 자,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전류 I는 R분의 V야. ohm의 법칙에서 전류 I는 R분의 V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네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와 다른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2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저항이 들어가야 돼요? 2의 저항을 넣어줘야 되고, 내가 2를 구하고 싶으니까 어떤 저항을 넣어줘야 돼요? 1이라는 저항값을 넣어줘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보죠. 2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요.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분의 30, 5분의 20. 그러면 얼마예요? 얘는 4, 얘는 6. 아까 했던 거 4번 공식하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저항의 병렬 접속에 나올 수 있는 5가지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04번 직렬의 접속과 병렬 접속이 합쳐져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병렬 접속이 합쳐져 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물어본대요. 이때는 저희가 먼저 항상 병렬부터 계산입니다. 병렬부터 계산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병렬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저항이 2개일 때는 R 토탈은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였습니다. 요게 지금 병렬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하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요렇게 R1과 R 토탈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두 개는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산을 다시 해주면은 R 토탈은 R5는 직렬이니까 더해주고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병렬 접속일 때는 항상 뭐부터요? 병렬이 있으면은 병렬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은 직렬이니까 더해주면은 계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다음은 키르히오프의 법칙입니다. 키르히오프는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이 있고,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은 다른 말로 전류법칙이라고 해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 이 키르히오프 법칙이 영어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키르히오프 법칙은 키르히오프의 K, 전류, 커렌트의 C, 법칙의 노에서 L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CL이라고도 법칙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키르히오프 법칙에서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 정의가 뭐야?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정의는 임의의 한 점에서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요게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요렇게 임의의 한 점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전류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그림, 여기도 전류가 들어가는 그림, 여기는 전류가 나가는 그림,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그림, 여기는 전류가 나가는 그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요? 들어가는, 유입되는 전류는 들어가는 전류,
유출되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들어가는 전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전류, 여기로 이 점으로 들어가는 전류. 점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I1 더하기 합이니까 더하기 I2도 들어가는 전류 더하기 또 들어가는 전류가 I4예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4는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는 지금 I3, I5죠. I3 더하기 I5와 같다.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키르호프의 제1법칙은 결과적으로 전류의 총합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요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다 했어요. 만약에 들어가는 전류가 10이면은 나가는 전류도 얼마여야 돼요? 1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점에는 전류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다. 전류의 총합은 0이어야 돼.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은 아무렇게나 점을 하나 찍어놓고 임의의 한 점에서 들어가는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요게 키르호프의 제1법칙, 키르호프의 전류법칙입니다. 요걸 기억을 잘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다음은 뭐냐? 키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키르호프의 제2법칙. 키르호프의 제2법칙의 다른 말은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키르호프의 전압법칙 뭐라고도 하냐? 키르호프의 K, 볼트, 전압의 볼트 법칙의 노에서 KVL이라고도 합니다. 키르호프의 볼티지 노, KVL, 키르호프 제2법칙, 키르호프 전압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의 정의를 보시면은 임의의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요게 키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그러면 키르호프의 제2법칙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폐회로 이렇게 쭉 다 막혀있는 요 회로가 바로 뭐예요? 폐회로예요, 폐회로. 근데 이 폐회로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기전력이 있어야 되고 전압 강하게 합과가 같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압 강하라는 거는 무엇이냐? 전압 강하는 V는 I, R이다. 요게 바로 전압 강하입니다. V는 R이 I다. 우리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에서 저희 이 V원을 구해봤잖아요. V원 어떻게 구했어요? I1, R1이 V원이었어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I랑 요 R1을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V1. 이 I랑 R2를 해주면요, V2. 이 I랑 R3를 해주면요, V3. I랑 R4를 해주면요, V4. 그러면 이거는 전체에 흐르는 전압은 나눠주는 전압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전압 강하의 합과 같아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전체 전압, 기전력의 합, 건전지를 기전력이라고 해요. 건전지의 합을. 만들어진 전기. 그래서 만들어진 정납, 기전력인데 이 기전력의 합은 전압을 다 합쳐주면 돼요. 그러면 전압을 합쳐주기 위해서는 항상 뭘 먼저 봐줘야 되냐? 이 전류의 방향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 전류의 방향을 잘 봐주셔야 되고, 그럼 지금 전류가 요렇게 흘러야 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돼 라는 걸 알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뭘 확인해 주셔야 되냐?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걸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전력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긴 쪽이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라고 했을 때, 자,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온은 어때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요. 그 다음에 E2도 어때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요. E3는 어때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요. 이때는 우리가 기준점을 하나 잡아놔야 돼요. 시작하는 기준점. 그러면은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시작점을 이온을 기준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을 기준으로 이온은 어떻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 E2 역시 어때요? 이온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죠. 그러면 얘랑은 방향성이 어때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같을 때는 기전력은 E1과 E2는 더해주면 됩니다. E1과 E2는 더해줘라. 방향성이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E1과 E2는 더해주고, 자, E1을 기준으로 E1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E3는 어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얘랑 E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방향성이 어때요? 얘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고 얘는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니까 방향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를 때는 빼줘라. 그래서 빼기 2, 3야.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E5는 30V를 가지고 있고요. E2는 20V를 가지고 있고요. E3는 10V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E5는 30 더하기 20 빼기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전력의 합은 얼마라는 거예요? 50에서 10을 빼주니까 40이야 라는 거예요. 40이야. 근데 이 40은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전압강하의 합과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전압강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V는 IR로. 근데 지금 여기가 몇 개요? 전압강하가 IR1, IR2, IR3, IR4 4개 있잖아요. 그거의 합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IR1 더하기 IR2 더하기 IR3 더하기 IR4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0하고 똑같아야 돼. 이게 바로 페르에요프의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IR1 더하기 IR2 더하기 IR3 더하기 IR4가 다 전류잖아요. 전류가 같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전류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류로. 그래서 전류로 묶어서 얘는 I는 I 곱하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R4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E1 더하기 E2 마이너스 E3는 I 가로 열고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R4 가로 닫고와 똑같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2법칙이었고요. 키르요프의 제2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기전력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야지만 기전력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전력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류가 어디서 흘러? 이걸 기준으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따지고 숫자 넣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더할 건지 뺄 건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렇게 저희가 키르요프의 제2법칙까지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냐면요. 전지는 배터리다, 배터리. 배터리의 직렬 접속입니다. 자, 건전지의 직렬 접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건전지가 요렇게 플러스가, 이쪽이 플러스고 저희가 이쪽이 마이너스죠. 근데 이 건전지 안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안에는 이렇게 기전력이 있습니다.
기전력이 있고 이 내부 저항도 존재합니다. 소문자 R은 내부 저항이다. 내부 저항 R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부 저항 R이 존재하고 이 바깥쪽 이 큰 대문자 R은 외부 저항이에요. 외부 저항.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뭘 물어볼 수 있냐? 직렬 접속에서. 직렬 접속에서는 이 전체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그래?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류는 오음의 법칙에서 뭐였어요? R분의 V였어요. R분의 V. 근데 우리는 여기서 V는 전압이고 건전지에서는 V가 아니고 뭐로 나와야 돼요? 기전력 E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V 대신에 뭐로 바꿔줘야 돼요? E로 바꿔줘야 돼요. 요렇게 E로 바꿔줘야 돼요. E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의 R은 뭐라는 거예요? 전체 저항 R이에요. 전체 저항 R. 근데 지금 이 건전지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부 저항이 있고 외부 저항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저항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전력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전지가 한 개일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건전지가 직렬 접속이라는 거는 뭐예요? 건전지 한 개가 아니잖아요.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2개 이상. 그래서 그렇게 2개 이상일 때는 뭐까지 해줘야 되냐? 개수. 얘랑 얘의 저항은 같은 건전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저항이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일 저항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개수만큼 저항을 곱해주라 했어요. 그래서 NR이 돼줘야 돼요. NR. NR 플러스 외부 저항 R이 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기전력도 뭐예요? 한 개가 아니고 2개잖아요. 그럼 기전력도 개수만큼 증가가 돼줘야 돼요. 기전력 역시. 그래서 개수만큼 기전력도 곱해줘야지 증가가 된다. 그럼 우리 건전지의 기전력은 대부분 몇 볼트예요? 1.5V짜리를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가 1.5V짜리 건전지예요. 그러면 1.5V니까 얼마예요? 2개 곱하기 1.5야. 그 다음에 얘는 2개 곱하기 내부 저항값에다가 외부 저항을 더해줘. 그러면은 바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끔 가다가 이 R을 외부 저항을 단락시킨다라고 해요. 단락시킨다. 단락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 단락이라는 거는 이 R을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고 선을 끊어버린 선을 요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R은 없애버리고 이 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요렇게 선 2개를 연결시키는 거. 이걸 갖고 우리는 단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단락일 때는 외부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외부 저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전류 I는 NR분의 N2로도 구할 수가 있다. 외부 저항이 단락이 안 됐으면은 외부 저항 더해줘야 되고 외부 저항을 단락시켰을 때는 요렇게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건전지의 병렬 접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지의 병렬 접속은 건전지 2개를 마주보게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전체 전류 I를 물어봅니다. 그럼 아까 I는 R분의, 건전지는 R분의 V가 아니고 R분의 기전력 E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R은 뭐라고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있으니까 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있으니까 이 2개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R 더하기 R분의 기전력 2야. 이건데 문제는 이게 건전지가 하나일 때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건전지가 여러 개일 때는 뭐라는 거예요? 내부 저항도 여러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우리 동일 저항이 병렬 연결 접속됐을 때 합성 저항은요. N분의 R이었잖아요. 그래서 N분의 R 더하기 R 요거분의 2 요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병렬인데 개수만큼 기전력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병렬일 때는 뭐였어요? 전압이 일정해 라는 특성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개수 안 곱해주고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바로 저항의 전지의 병렬 접속에 대한 내용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제1장 직류 회로에 대한 이론을 다 풀어봤습니다. 이론 내용을 봐봤고요. 다음은 이제 이 1장의 기출 및 예상 문제를 가지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